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제5차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회의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무인체계 통합 플랫폼인 K모사의 발전을 위한 국방 무인체계 정책 발전 간담회가 성남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선 모듈식 개방형 무인체계 도입 촉진법을 포함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육군 30기갑여단이 기갑과 기계화 부대의 전투 능력을 검증하는 통합 전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K1A2 전차와 K55A1 자주포 등 기갑 기계화 전력과 더불어 항공전력도 참가해 제병 협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간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이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한반도 핵 억제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NCG 제5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회의입니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 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 차관보 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 후 곧바로 공동 언론 설명을 발표했는데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핵 재래식 통합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며 향후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혁신을 위한 무인체계와 AI 기술 융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무인체계 통합 플랫폼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무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형 무인체계 통합 플랫폼 K모사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선 무인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통 설계체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K모사는 군과 민간 기업이 함께 드론, 지상로봇 같은 무인 장비들이 서로 다른 제품이라도 같은 규격으로 연결되고 운용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듈식 개방형 무인체계 도입 촉진법을 포함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표준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표준을 정하는데 그 표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업체나 학계나 이런 쪽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된다. 민간 기업들의 기술 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무인체계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제화는 무인체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기술과 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논의됐습니다. K모사의 경우에는 현재 획득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통 설계 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핵심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무인 체계들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마련이 필수적이며 해당 체계의 발전을 통해 국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기술을 우리 군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보다 품질이 우수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형 무인 체계의 통합 발전을 위한 법적, 기술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2일 2025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엔 각군 참모차장과 국방부 관련 부서 국장, 국군 재정관리단장 등 재정 관련 주요 지휘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차관은 새 정부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올해 국방예산 집행관리의 성공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난 2일 확정된 만큼 2026년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남은 3주 동안 집행관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추가적인 집행 점검 회의도 병행해 국방 예산의 집행률 제고가 경제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육군 30기 감여단이 통합 전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실전 수준의 연습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기갑과 포병, 항공전력을 동시에 투입했는데요. 안지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차장의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전차 포탄이 힘차게 발사됩니다. 하늘에선 포탄이 정확하게 떨어지고 코브라 공격 헬기가 공중을 장악합니다. 훈련장 일대가 포병과 기갑기계와 공중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갑부대의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육군 30기갑여단이 기갑과 기계화 부대의 전투 능력을 통합 검증하는 통합전투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K1A2 전차와 K200A1 장갑차, 120mm 자주박격포, K55A1 자주포 등 기갑기계화 전력이 총출동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코브라 공격 헬기가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공격력을 더했습니다. 각 전력은 탐지, 식별부터 목표 제압, 공격까지 실전 절차 그대로 연동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평소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을 반복 숙달함으로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각 병감만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기갑부대는 주요 표적을 집중적으로 제압했고 항공전력도 동시에 투입돼 입체적인 재병합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혼연일체되어서 계획되었던 모든 표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재병 협동 훈련 간 서로 상호 강약점에 대해 상호 보완하고 협력이 되어서 전투력 상승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격포와 자주포는 연속적인 화력을 제공하며 기동을 엄호했고 공격 헬기는 저고도에서 위협 표적을 제거하며 전장의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훈련 결과 지휘 통제와 전력 연동 그리고 단계별 협동이 실제 전투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여단의 모든 전력을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더 강력한 기갑여단으로 발전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공군 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홍 청장은 국민이 직접 작성한 응원의 글을 전달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홍소영 병무청장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공군 1전투비행단을 찾았습니다. 홍 청장은 장병들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글과 위문품을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모든 응원글들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병역이행 응원글 보내기 이벤트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병역이행 응원 메시지를 통해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병사 여러분의 땀과 노력 국민 모두가 기억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홍 청장은 병사 식당에서 준비한 간식을 건네며 장병 한 명 한 명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군복무를 응원합니다. 네. 진심이 담긴 응원을 받은 장병들은 앞으로도 국토 방위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무 중엔 외부와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의 응원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 가슴속에 품고 앞으로도 영공 방위를 위해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국민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은 우리 장병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릴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병대 2사단이 수상 인명구조 교육을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구조 절차 숙달을 통해 전우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속에서 장병들이 힘차게 물을 가르며 익수자에게 다가갑니다. 허우적거리는 익수자를 붙잡은 뒤 구조영법으로 후퇴하며 이동합니다. 해병대 2사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청룡 잠수훈련장에서
장병들의 수상 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많은 훈련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해병대의 임무 특성에 맞춰 각종 수상 안전사고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은 기본 영법부터 심폐소생술, 수상안전 요령 교육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며 수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교육에서는 장병들이 다양한 안전사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술과 생존수영, 맨몸, 장비구조법 등 구조의 단계별 절차를 숙달시켰습니다. 특히 구명보안과 로프 등을 활용한 장비구조법과 익수자를 맨몸으로 안전하게 파지, 이송하는 맨몸 구조법을 집중적으로 실습했습니다. 부대에서는 마지막 종합평가를 통해 배운 기술을 점검하고 평가 합격자에게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실이 신설됩니다. 총리실은 12일 이 같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의 체계 개편과 총괄TF 외부 자문단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재직 시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바 있습니다. 조사 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방산 리더스 조참 포럼을 갖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방산업계와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 방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정책과 산업 현장의 소통과 협력의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전의 승부를 가름하는 것은 첨단화된 전투 전략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 관리, 운용하는 것이 공격이나 방어, 예방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논평에서는 우리 군의 핵심 데이터 관리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첨단화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국방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가 위원회를 두어 전군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과정입니다. KFN 보도 보시겠습니다. 군 특수성, 즉 보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향후에 우리 국방 분야 AI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국방부는 고품질, 고가치 국방 데이터 확보와 접근성 개선, 활용 촉진, 관리 인프라 확충 등을 4대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역시 AI를 국가 대전환에 강력한 동인으로 인식해 국방 분야에도 전 영역에 걸친 AI 적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총괄 조직을 두고 국방 AI위원회를 가동합니다. GPU 10,000에서 50,000장 수준의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2026년에 5개소의 증강 경험 거점을 구축한다는 게 계획의 골자입니다. 우리 군은 AI를 기반으로 전장의 정보를 분석하고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 원격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무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 공중, 사이버를 통합하는 전술 네트워크와 데이터 융합으로 고장을 예방하는 예측 장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 전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입니다. 우리 군이 핵심 데이터 관리와 활용 방안 구축에 나선 것은 군을 지능형으로 진화시키는 데 시의적절하며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국방부가 직제상 AI 책임자인 차관의 지휘 아래 데이터 인공지능위원회를 활발히 가동시켜 스마트 강군 구축에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 발사체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주 발사체 국산화의 중요성에 대해 뉴스바바 인터뷰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우주팀 심주현입니다. 일단 그 우주 발사체는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것들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나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이제 우주 체계들이 있는데 무언가가 우주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주 발사체가 될 수 있죠. 구조물이 이렇게 보였을 때 그 구조물의 한 90% 이상은 모두 다 이제 탱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주 공간에 최적화된 경로와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통해서 우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는 구조들이 매우 그 임무에 그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주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항법 제어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꽃이 이제 나오고 발사체 비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가장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엔진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그 엔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발사체를 세워놓으면 20-30m 또는 뭐 60m. 직경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기다란 기둥을 세우는 듯한 그런 구조물을 버티기 위해서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구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목적한 임무가 정해지면 그 임무에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항법 제어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발사체는 보통 1단, 2단, 3단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란 이제 원형의 기둥처럼 보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이제 구간들이 다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체는 우주 공간이라는 진공 상태에서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와 함께 산화제를 이제 넣고 다니는데요. 발사 직전에는 모든 탱크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탱크들이 상당히 중량이 무겁거든요. 비행을 하면 할수록 그 연료가 점점 줄어들 텐데요. 줄어드는 연료만큼 그 공간은 사실 무의미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생각해낸 방법은 단을 여러 단을 나눠서 1단의 연료와 산화제를 다 쓰면 1단을 버려버리고 좀 더 가벼운 발사체로 그 다음을 더 비행하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받는 질문들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기술인데 그거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발사체는 그 우주 시스템을 우주 원하는 임무 궤도에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임무 궤도를 올려주려면 그 위성이 어떤 임무 궤도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궤도에 어떤 위성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감시하고 싶다.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런 내용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성에 탑재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부품들에 대해서도 발사체 업체한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누리호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타국의 발사체가 아닌 우리 발사체로 이제 우주 공간에 우리의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더욱더 좋겠죠. 우주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좀 특징이 있는데요. 국방과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민간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우주 시스템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국방의 목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사례가 많고요. 누리호를 통해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7번째라는 그 타이틀처럼 상당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다른 산업들을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주도 같이 유사하게 키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나 방침이 좀 세워지면 민간 또는 산업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더 융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2025년 후반기 합동도서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통합방위 태세 완비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는 병력 5,400여 명과 함정 3척, 항공기 10여 대, K9 자주포 등이 참가했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 번개포병대대가 11일 경기도 파주시 강북훈련장에서 K55A1 자주포 포탄 사격 및 진지변환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병 160여 명과 K55A1 자주포 12문이 포탄 사격에 이은 신속한 진지변환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12일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해군병 719기 수료식을 열고 282명의 정예 해군병을 배출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입영한 해군병 719기는 전투행군과 야전교육, IBS 훈련 등 5주 동안의 양성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하나뿐인 DMZ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방문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화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들 화이팅! 국군 아저씨들 화이팅! 사랑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국군 장병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곳에 오니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아저씨 분들 감사합니다. 국군 여러분들 화이팅! 국민 여러분들 항상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장병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희 친오빠가 군인이 꿈이라고 했는데 군인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파란하늘의 주인공은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들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인들에게 더 감사하고 국군 장병 아저씨 감사합니다. DMZ의 평화를 지키는 국군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충성!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으로 구름이 많겠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에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적설이 1에서 5cm가량 예상되니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수는 야간 늦게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사천은 영하 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충청과 전라 지역은 소나기와 소낙눈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으나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5번째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미국은 핵과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